내신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어제가 1주년이었는데 오늘은 1주년 플러스 원데이 가보죠. 예,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아저씨,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예?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이 야. 아이 정말 왜 자꾸 머리를 때려 공부 못하게. 자, 뒤통수 맞는 사람들. 예전에 이렇게 머리를 때리면 뇌세포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머리 때문에 안 됐었어요.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네. 머리를 맞아서 공부를 못하는 건지, 공부를 못하는데 머리 맞아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팩트로 예. 그만 때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썰픽에서 다른 내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봤던 내용인데 정진석 의원의 과거 발언이 오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덕분에 재소환됐죠. 뭐 이런 경우를 역주행한다고 하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예전 발언. 자,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자, 자신이 이 선물로 이걸 받았는데 이게 육모방망이 비슷하다, 뭐 철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육모방망이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 동원되는 병력들의 주 무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철퇴하고는 상당히 모양과 쓰임새, 어떤 그 모양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 어떤 강도도 많이 달라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굳이 이렇게 육모방망이로 이야기를 했다. 아까 천하람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맥락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당시에도 굉장히 좀 과격해서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맥락은 2017년 대선 참패 후에 보수정당 재건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산하자 이런 주장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보수 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2017년 대선 패배한 이후에 보수 정당이 사실상 괴멸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 앞서서 이제 왜 그러냐? 탄핵 때문이잖아요. 자,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는 탄핵 찬성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육모방망이라는 거는 당시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또 보수 정당 재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보수가 재건된 뒤에 정권 교체까지 이뤘잖아요.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가 볼 때는 이 표현을 썼다는 거는 정 의원이 어느덧 자신 스스로가 보수 존립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안 되는 존재인지 한번 돌아봐라.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설전에 굉장히 오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진석 의원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 정진석 의원 발언 당시에 그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으로 분당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탄핵에 찬성하는 파들이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했었죠. 네.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같이 있었고, 반면에 이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탈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에. 오히려 그 바른정당을 향해서 당신들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안보만은 보수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야 이중이 격자. 일로 와봐. 야, 대경,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어떤 놈은 보수를 입에 올리고 지랄이야. 굉장히 거칩니다. 자, 아무튼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간 사이에 친윤, 중진, 정진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그 강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도 지지 않고 맞대응하고 있는데 그 공방이 좀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이었죠. 그 공천 문제를 놓고 둘이 한번 붙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그 성남 분당 을에 배치하려고 했다라고 폭로를 하니까 이 대표는 바로
자, 내 지역구 구청장도 나는 경선을 시킨 사람이다. 만약에 나한테 공천 문제를 제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바로 맞대응을 했었죠. 자,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 뒤에 뭐 중도 사퇴를 하든 그 뒤든 당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먼저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진석 의원은 선배로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뭐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높아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선배로서 충고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좀 더 과격해지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진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선배의 우려에 대해서 개소리라고 치부하고 있다. 어디서 이런 나쁜 술수를 배웠느냐라고 이 대표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자, 이 대표 곧바로 아니 먼저 저격하신 분이 저격 당하셨다고 불편해하면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다. 역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최다선 국회 부의장 출신과 현직 당대표입니다. 현직 당대표가 원색적으로 공개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더라. 글쎄요. 아무튼 또 키워드로 돌아가 보면은 키워드의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수형인데 또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자신이 한 발언 때문에 뭔가 뒤통수를 맞았다, 발목이 잡힌 게 정진석 의원이라면 자, 야당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바로 홍영표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설계에서도 한번 했었죠. 자,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이제 각 당에서 뭔가 당권을 앞두고 주도권을 뭐 차지하려고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홍영표 의원 연일 이재명 후보, 이제 이재명 의원의 그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더 수위를 높여서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알기로는 당의 70~80%는 반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당이 원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는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은 선거를 이겼지만 민주당은 지금 선거 참패 책임론을 놓고 연일 내탁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탐탁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정진석 의원 이야기 한번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 정진석 의원의 이름과 저 보수라는 표현을 진보로 바꾸면 자, 진보 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때려야 된다. 저 진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도 맞는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영표 의원도 지금 자신의 과거의 발언에 발목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과거에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민심이다라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적 소개해 드렸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목소리로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문자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을 어떤 민심의 소리로 듣습니다. 듣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맨 앞에서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의원 측에서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폭탄, 대자보 폭탄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 폭탄을 옹호하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을 좀 말리고 이런 것을 비판하고 해야 될 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잘한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갈수록 뭐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과거에는 민심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배우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문자 폭탄은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잊을만 하면 나오던 당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런 얘기를 친문 중진 홍영표 의원이 과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문자 폭탄은 지금 뭐 민주당 내 고질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뒤통수 맞는 사람들. 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또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둘 다 여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지낸 또 중진 의원입니다. 둘 다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당권에 대한 관심도 큰 정치인들이죠. 하지만 과거에 스스로 본인들이 했던 말 때문에 지금은 반대 세력의 어떤 그 발목이 잡히는 상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의 한 말이 본인을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대표가 어떻게 또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도 썰어볼 수 있겠네요. 이성대 기자의 뉴스 설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게 왜 그랬어? 왜 애초에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이 시간에 찾아올 거면서 하필은 또 왜 맞았어? 너 지금 무슨 드라마 찍어? 그렇게